안녕하세요, 홀수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바빠서 뉴스 읽는 남자 거의 요즘에 좀 쉬었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오랜만에 들렀어요. 시사건간 매주 하고 있지만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으니까 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바로 일본과의 무역전쟁, 그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불매운동,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불타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운맛을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 아베는 추가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얘네들이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데이터를 제가 좀 검색을 해서 뽑아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일본이 먼저 지지를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본이 먼저 지지를 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인 이슈로 끄집어 들인 아주 안 좋은 예예요. 거기다가 일본이 한 무역 보복이라는 것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일의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냐? 242억 9천만 달러 한국이 적자를 봤어요. 이게 얼마냐면 28조 원. 28조 원. 작년에만 28조 원.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 적자폭은 점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여행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여행 수지도 굉장히 큰 적자로 돌아서고 있었고 더 폭이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 맥주 같은 것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였어요. 비쌌는데 4캔에 10,000원 이런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싸지 않게 우리도 맛있는 일본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맥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중에 일본 맥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거기다가 유니클로, 무인양품 뭐 이런 패션들까지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사랑을 매우 많이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화장품들, 뭐 SK2, 키스미, 시세이도 이런 화장품들도 고가 브랜드이긴 하지만 좋은 품질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일본이 정치권에서 김치 싸대기를 날린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립니다. 니들 장사하지 마. 한국에서 장사하지 마. 사실 이 사람들한테 장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반도체를 걸었어요. 반도체를 딱 걸었는데 한국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느끼면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끼고 너무나 똑똑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자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그래, 일본 맥주 먹지 말자. 일본 맥주 다 좋아하는데 일본 맥주 먹지 말자. 뭐 많잖아요. 독일 맥주도 있고 중국 칭따오도 있고 뭐 다른 맥주도 맛있는 거 많으니 일본 맥주 먹지 말자.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니클로 사지 말자. 이것도 대안이 있으니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것도 안 가면 그만이니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서 대표적으로 맥주, 여행, 패션,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불매운동이 번져나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칭찬합니다. 자, 이 여행부터 한번 볼까요? 여행이 9월부터 대박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잽 날렸어요. 근데도 지금 지방 소도시는 아픕니다. 현재도 JTBC 뉴스나 뭐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소도시에 가서 막 취재하는데 썰렁합니다.
버스로 꽉꽉 들이차 있던 곳이 썰렁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문제는 9월부터 본격적인 데미지를 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약금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분이 넘쳤던 분들, 화가 많은 분들은 위약금을 내가 20만 원씩 때려 박더라도 일본 안 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20만 원, 30만 원씩 위약금 내면서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케줄도 미리 다 빼놨고 뭐 이렇게 했으니, 자, 지금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일본 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증샷도 못 찍어요. 창피해서. 한국인으로서 같이 동참하지 못한 마음에, 예, 매국노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러나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미리 예약한 거 갔다 오시면 매국노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미안해하진 마세요. 자, 이제 9월부터는 위약금을 안 내요. 이제부터는 예약을 안 했으니까. 미리 예약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7월부터 불매운동이 막 커지기 시작한 거니까 8월까지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9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건데, 이게 지금 데이터를 검색해 보니까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가 모두 투어가 70%가 감소됐고, 하나투어가 60% 감소됐고, 노란풍선 여행이 70% 감소됐다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미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규 예약자가 없다는 건 이제 8월, 9월에 여행을 안 간다는 뜻이에요. 소도시들은 한국인들이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 한국인 관광객들이 왜 갑자기 일본 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게 됐을까? 자, 이게 궁금하시죠?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음식도 한국이랑 잘 맞아요. 그리고 대도시는 또 많이 가봤고,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 가봤고, 한국과 굉장히 가깝고, 예, 한산한 이런 시골 동네 이런 데가 각광을 받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항공사의 저가 물량 공세였습니다. 일본을 가는데 너무너무 싸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가까우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막 공격적으로 하면서 노선을 막 늘리고, 한국 관광객들도 오, 싸고 너무 좋다. 일본 깔끔하고 거기다 일본의 어떤 그 시골 풍경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일본 가자. 가성비가 좋다. 한국 바가지에 이게 뭡니까? 한국 여행지. 정말 우리가 같이 일본 여행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 여행을 추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한국 여행 어딜 가라 잘 못합니다. 바가지가 심해요. 휴가철 말할 필요도 없죠.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참 씁쓸합니다만 그 현실이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 저가 항공사들의 물량 공세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정말 싸게 일본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대마도도 그렇고 뭐 후쿠오카 뭐 이런 데는 정말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갔다 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행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를 일본에서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걸 아베가 반도체를 톡 건드려서 여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멍청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슬슬슬 언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대놓고 아베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댓글이 아사히 맥주가 안 팔리니까 아사히 신문이 발끈하는가?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튼 일본 내에서도 이거 지금 현명한 짓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맥주 볼까요? 맥주는요 지금 대형 마트 기준으로 한 48% 떨어졌대요. 그냥 50% 까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까지 까지면 어떻게 되느냐?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편의점들은 말이죠, 4캔에 10,000원 할인해서 일본 상품을 빼겠다 그러면 못 삽니다. 그 돈 주고 제값 주고 못 사요. 한 캔에 4,800원 막 이렇게 안 먹죠. 원래 그렇게 비쌀 때는 많이 안 팔렸어요. 자, 그런데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짜리 할인 상품들 중에 일본 맥주를 빼겠다. 자, 이러면 당연히 뭐 비싸서라도 못 먹고 손에 가지도 않는데, 마트에서는 지금 발주를 줄이거나 안 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수입 맥주 가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전용 잔을 넣는 걸 팔아요. 근데 이 전용 잔이 예전에는 상품으로 주는 잔이요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얇은 유리거나 얇은 플라스틱 같은 걸 설거지하다가 뚝 부러지고 막 이래서 이 안에 넣어주는 잔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전용 잔들은 진짜 업소에서 쓰는 그 퀄리티의 전용 잔을 넣어줘요. 개인적으로 그 잔 때문에 이것저것 맥주를 좀 많이 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스텔라 아르뚜아 이렇게 와인잔처럼 생긴 거가 너무 이쁜데 그거를 껴주길래 그걸 또 잔뜩 샀고요. 또 뭐 삿포로잔, 아사히잔 저는 뭐 이렇게 불매운동 할 자리에 그렇게 나오면 많이 샀어요. 잔이 예뻐서 갖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마트에 가니까 그 잔 세트로 있는 거가 삿포로나 아사히가 안 팔려요.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동났거든요. 제가 신도림 홈플러스 신도림에 사는데 신도림 홈플러스가 수입 맥주가 제일 종류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전용잔이 있는 일본 맥주가 딱 들어오면 바로 사라졌는데 지금은 계속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안 팔리는 걸 대형 마트에서 발주를 넣을 수도 있을까요? 못 넣는 거예요. 남으니까. 자, 이거 발주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 맥주가 너무 안 팔리니까 자연스럽게 철수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적자가 너무 누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지금 맥주는 또 이런 상황이고, 자, 패션, 유니클로, 무인양품. 아, 이게 사실 초대박인데 얘네들은 사과를 또 어설프게 해가지고 말을 또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또 망발을 또 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죠. 우리가 맥주하고 뭐 여행했는데 패션은 사실 초반에 그 불타지 않았는데 기름을 끼얹어 줬어요 얘네가. 자, 유니클로를 볼게요. 2018년 기준 매출이 1조 3,732억 원, 영업이익이 2,444억 원이었습니다. 자, 지난 8년간 일본으로 간 배당금과 로열티가 3,942억 원이에요. 자, 얼마 전에 2차 사과문을 일본 유니클로 홈페이지, 한국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올려요. 자, 그러나 늦었죠. 늦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유니클로도 꼴보기 싫지만 유니클로가 싫은 게 아니라 일본 자체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본한테 때리는 공격이잖아요. 유니클로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말이죠. 옷장사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FW 가을 겨울 이때 돈 다 벌어요. 봄 여름은 돈이 잘 안 됩니다. 가을 겨울에 돈을 바짝 벌어놓고 봄 여름에 쉬엄쉬엄 가는 게 이 옷장사예요. 패딩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FW 시즌, 폴 윈터, 가을 겨울 시즌 망치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옷장사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옷장사 하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유니클로 가을 겨울 장사 완전 팔이 날리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다 준비는 해놨다는 겁니다. 패딩 몇 장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한국에 유통할 것이며 어떤 옷을 만들 것인지 이미 디자인 들어가고 제작 들어가고 수요 예측해서 제작이 들어가요. 재고를 미리 땡겨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망하면 버틸 수 있는 옷가게가 있느냐. 유니클로고 나발이고 이거 완전히 망하면 답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유니클로 매장 가보셨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구경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저희가 바로 저희 집 앞에 디큐브 백화점에 유니클로가 큰 게 있거든요. 1층에.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유니클로에 왜 바글바글 했냐?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그냥 싼데 입을 만한 옷들이 많으니까 그냥 산 거예요. 유니클로 대단해서 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두세 명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 두세 명 있어요.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유니클로. 공식 사과를 하든 말든 우리를 알게 해줘서 우리한테 유니클로가 일본 거라는 걸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죠. 자, 이제 가을 겨울 패딩 유니클로에 누가 사겠습니까?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를 누가 유니클로에서 사겠냐고요. 그게 만약에 진짜 초토화된다면 유니클로 한국 시장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담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본의 화장품까지도 갑자기 타격을 맞아요. SK2, 키스미, 시세이도 뭐 합쳐가지고 한 47%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50% 반타작 난 거예요. 반토막 나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에 갑작스럽게 반토막이 뚝 나면 못 버팁니다. 근데 외국계 회사잖아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국의 대장이 여기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자국민한테 김치 싸대기를 때리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자, 문제는 반도체 공격을 했는데 반도체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갈 것이냐, 이것조차도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하면 화웨이만 이득을 보는데 라고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 싱크탱크에서 경고를 했어요. 자, 화웨이가 이득 보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미국이 가장 싫어하고 트럼프 형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베는 말이죠, 트럼프 형님이 옛기놈 하면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똑똑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달라요, 느낌이. 이제는 일본어로 써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일본 조미료 있죠. 이게 와사비 같은 경우도 일본 게 맛있거든요. 안 먹어요. 조금 맛 없어도 한국 거 사요. 그 다음에 카레 같은 거 있죠. 골드 카레 이런 거 있어요. 일본 거가 존나 맛있습니다. 안 먹으면 그만이죠. 안 사는 거예요. 그거 좀 안 먹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세상?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지금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무서움, 한국인들의 무서움을 무시한 대가를 일본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베가 먼저 지지를 칠 거다라고 예상하는 마지막 이유는 도쿄 올림픽 때문이에요. 자, 올림픽이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기장도 크게 지으려다가 보수 쪽으로 선회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돈 안 쓰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올림픽 준비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자, 도쿄올림픽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찌 보면 아베가 하고 싶은 어떤 플랜 중에 도쿄올림픽이 중간에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가 되는 것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우리가 핵발전소가 터졌지만 지금은 다 치웠고 매우 안전한 나라,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알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이 아베 정권인데, 그 연장선 중에 굉장히 굵직한 플랜이 도쿄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말 많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도쿄를 보러 오게 만드는 것,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에서 아베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관광 플랜입니다. 자, 이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도쿄올림픽까지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 이건 아베 정권에서 준비한 플랜에 심대한 타격을 꽝 내리 찍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전에는 분명히 먼저 한국인 관광객들 그러지 말고 좀 일본 좀 오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일본에 관광을 가지 않습니다. 자, 아베가 어떻게 해도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인들의 감정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짧게 가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아베 정권은 이거 얼마 못 간다, 한국인이잖아, 조센직이잖아 이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냄비 근성 이런 거 좀 없애고 이건 좀 길게 가자. 근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영역들은요,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행, 맥주, 옷, 화장품 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베가 그래서 대체가 조금 힘든 반도체 소재 산업을 공격을 했지만 역공을 엉뚱한 데서 맞은 것이죠. 이 사업도 일본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아베는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본 사업가들이에요. 일본 자본들이고 여기가 타격을 입는 것도 전체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 있으나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또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적은 비중이니까 그냥 참고 간다 하더라도 올림픽의 타격은 참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베 정권이 먼저 지지를 치기를 바라고 지지를 쳐도 우리의 불매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고 다른 총리가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인들, 선량한 일본 국민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정치하는 그 나쁜 놈들, 잘못을 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멀쩡하게 잘 있는 한국을 때리면서 이득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싫은 거죠. 물론 한국에도 그런 정치 집단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와 신난다 하고 이득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비슷한 겁니다. 아베 정권이나 뭐 걔네들이랑 뭐 토착 외구라고 부르나요? 뭐 요즘에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뭐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일본한테 진짜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불매운동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대안이 있는 거면 일본 거를 쓰지 않고 사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우리 한국인들의 매운맛을 보여줍시다. 자, 홀수영의 뉴스 읽어준 남자 오랜만에 한번 왔는데요. 다음에 또 이야기거리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오늘 여기까지.